자, 계속해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필기 부분이죠. 근골격계에 대한 풀이하겠습니다. 1.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엉덩이와 허리 피하지방은 증가하죠. 어깨의 피하지방은 감소한다. 1번 틀렸고 2번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진다. 반대로 돼야 되죠. 지금 어깨는 넓어지고 골반은 좁아진다 해서 틀렸습니다. 3.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맞습니다.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4번 뼈의 질량 증가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쉽다. 뼈의 질량 감소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쉽죠. 4번 틀렸죠. 5번 척추간판이 벌어져 키가 줄어든다. 아니죠. 눌러져서 키가 줄어드는 거죠.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3번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2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적당한 것은 3번 수영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이 있습니다. 3번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4.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맞죠?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해서 생기죠.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인 사람에게 많이 생깁니다. 운동 부족과 갑상선 및 무갑상선 질환, 척추골절 등 40세 이후 골절 경험이 있게 됩니다. 자,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죠. 가장 큰 원인은 영양 흡수 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 때문에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도 칼슘 흡수를 방해시키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이 골다공증 발생이 쉽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잦은 골절이 있다. 그래서 치료 예방은 호르몬 요법을 받는다. 1번은 호르몬 요법을 받아야 합니다. 2번 반드시 절주한다. 반드시 절주한다.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한다. 근데 반드시 절주가 좀 그렇죠? 반드시 흡연한다. 반드시 금연해야죠. 금연해야죠.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을 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해야 한다. 자, 금주해야 되죠. 2번은 반드시 절주, 줄여서 하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금주해야 한다. 그죠? 5번 체조를 규칙적으로 한다. 체조를 규칙적으로 한다. 적당하게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그렇죠? 골다공증은 체조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고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주 2,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게 낫죠. 4. 고관절 골절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이다. 그렇죠.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는 게 고관절 골절이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5. 고관절 골절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5. 낙상을 예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낙상을 예방해야 되겠죠? 낙상만 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국인 질병부담 큰 순위로 낙상의 위험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뇨기 생식기입니다.
1. 노화에 따른 여성의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자궁 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요실금이 생긴다. 이것은 방광 기능의 저하죠. 틀렸습니다. 2.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맞죠? 3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적 욕구가 감소하게 된다. 아니라고 했죠? 성적 욕구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4.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질벽이 얇아진다. 감소돼요. 그죠? 5번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난소가 작아진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죠. 2. 노화에 따른 남성의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4.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그렇죠? 자,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전립선이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죠.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잠깐 증상을 보고 갈까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 잔뇨감이 있다. 3번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4번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빈뇨 현상이죠. 소변이 마를 때 참기 힘든 긴박뇨죠. 그리고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깸, 야뇨증도 있죠. 자, 그림을 보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증,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는 거. 그죠?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힘듦, 긴박뇨, 자다가 깨서 소변을 봐야 함, 야뇨 증상이죠. 치료 및 예방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치료 및 예방, 단순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입니다. 2.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한다. 그죠? 방광염증 생기면 신장 기능 손상이 오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통해서 신장 기능 손상을 치료합니다. 3.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다. 4.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5.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자, 좋습니다. 2번. 1번 방광 근력이 감소하겠죠. 2번 방광 용적이 300ml에서 250ml 정도로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잔뇨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겠죠. 줄어든다. 틀렸습니다. 5번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점점 감소되죠. 여기 증가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노화에 따른 남성의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4번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3번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의 요실금으로 오른 것은 3번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자, 배가 눌러져서 2번 복합성 요실금이죠. 자,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소변이 방광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역류성 요실금입니다. 자, 3번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의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다. 기억하세요. 4번 기침, 웃음, 재채기 또는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의 요실금은 아까 배와 관련됐죠. 복부 내 압력 증가, 복합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5.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증식되어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전립선 비대증. 6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힘을 주어야 나온다. 맞죠? 1번이죠. 자, 피부계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노년기의 피부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표피가 얇아지게 된다. 4번이 답이죠. 1번 손톱과 발톱이 얇아진다. 두꺼워지죠. 각질이 많이 감소된다. 각질이 많이 증가합니다. 소양증인가? 그렇죠? 3번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가늘어지고 빠지죠. 5번 피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노년기의 피부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표피가 얇아지게 된다. 2번 욕창 생길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4번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그죠? 엉덩이 주변에 축축하게 되겠죠. 요실금이 있으면 변실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피부가 계속 습기를 찬 듯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3번 와상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한 욕창 초기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자, 건조시켜줘야 되겠죠. 4번 욕창 환자에게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총골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압박이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더 큰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죠. 상처나. 그래서 욕창 환자에게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골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잠깐 욕창 보고 가겠습니다. 욕창이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꿈치 등 바닥에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누워있거나 내척추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이 어렵고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생기며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의 감소가 되고 요실금,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및 미생물 번식, 대상자를 잘못 들어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요인으로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 부위 예전에 봤죠? 자, 청골 부위 잘 보세요. 엉덩이 부위입니다. 욕창이 특히 잘 생긴다. 목사뼈에도 생기고 발 뒤꿈치, 팔꿈치, 엉덩이뼈, 등 부위, 후두부도 생깁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욕창의 1단계부터 4단계. 욕창은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서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단계가 피부가 벗겨지고 3단계에서 욕창이 깊어지고 1단계는 열감이 있고 4단계는 뼈나 근육까지 손상된다고 합니다. 1단계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을 때가 1단계다. 2단계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피부의 부분적인 손상. 3단계 진피와 피하 조직을 포함한 피부 전체에 손상이 있을 때. 4단계 피하 조직과 근막, 근육, 뼈, 나 관절을 포함한 심부 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입니다. 자, 꼭 알아두기 이것도 어떠한 문제집에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이것은 미생물 분식을 억제시키는 거죠.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자, 피부가 너무 얇으면 안 합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인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르게 하는 게 관건이죠. 자, 5번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4번 피부 건조증이다. 6번 대상자의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피부 보습제를 발라준다. 1번 목욕 후 물기를 문질러 말린다. 문지르면 안 좋대죠. 2번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알코올을 바르면 더 많이 수분이 날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피부 보습제를 발라준다. 건조한 피부 보호 방법은 피부 보습제 기억하세요.
7번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장열감, 가려움증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5번 대상포진이죠. 저도 엊그제 대상포진 비슷한 포진 때문에 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어요.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대상포진이다. 8. 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 이건 아니죠. 폐결핵인가 그랬죠. 2. 침구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 사용한다. 맞죠? 3. 낮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아니죠.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밤에 그 약을 바르고 아침에 씻는 거죠. 4. 세균성 질환이다. 이건 아니고 살을 뚫고 뭔가 알을 깐다 했죠. 징그러. 5. 옴 진드기는 피부 깊숙한 곳에 굴을 만든다.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피부 얕은 곳에 굴을 만들죠. 자, 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 침구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한다. 9번 대상자가 옴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4. 옴벌레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침구, 옷 등과 접촉을 금한다. 하지 않는다. 그쵸? 맞습니다. 10번 머리니에 대한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2번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따뜻한 물 55도씨 이상이면 없어진다고 했죠. 거기에 세탁물을 빨면 됩니다. 다시 한번 10번 머리니에 대한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2번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동공의 지름은 감소하고 결막도 얇아지고 4. 각막 반사가 저하가 돼서 눈에 노란 액체도 끼고 5. 눈물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3번 눈부심의 증가입니다. 2.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색상은 황화 현상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황화 현상으로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답은 2번 보라색, 남색입니다. 자, 파란색도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노화에 따른 청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난청은 남성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번 중위에서는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얇아지는 거 아닙니다. 3번 이도선의 수와 활동이 증가된다. 아니죠. 4번 웨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감소된다. 아니고 증가합니다. 웨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납니다. 그렇죠? 노화 때문에. 그래서 여기 3번에서 답은 노화에 따른 청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입니다. 4번 보너스 문제 노화로 인한 미각 중 잘 감지할 수 있는 것끼리 나열된 것은 2번 신맛과 쓴맛이다. 너무 쉽죠? 5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5. 조미료를 더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 감각이 둔화되므로 조미료를 더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고 했죠. 1.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한다가 되어야 되겠죠. 2.
침의 분비량은 감소한다가 되겠죠? 3번 입과 입술 근육은 탄력이 감소한다가 되겠죠? 4. 구강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다가 답이 되어야 옳은 거겠죠? 자, 5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5번 조미료를 더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입니다. 6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점차 시력이 약해지는 질환은 3번 녹내장이다. 시력이 약해지는 거 말고 실명이 가능하다 해야만 저는 녹내장인 줄 알아서 백내장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다른 문제지에도 안압 상승, 시신경 손상, 시력 약해지는 질환, 시력이 약해지는 것도 녹내장입니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안압, 눈의 압이 상승을 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면 나중에는 결국 이게 심해지면 점차 시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더 손상되면 실명이 오기 때문에 녹내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7. 녹내장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2. 좁은 시야입니다. 자, 그럼 백내장이겠죠. 나머지는 1번 통증이 없는 흐린 시력. 통증이 없다 하면 백내장입니다. 3번 동공의 백색 혼탁. 백색이 혼탁되는 건 백내장. 4번 불빛 주위의 무지개. 무지개 하면 백내장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5. 다음증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녹내장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녹내장입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8. 백내장의 증상은 5. 불빛 주위의 무지개. 저 이거 몰랐습니다. 백내장, 불빛 주위의 무지개가 있다. 아른거리는 것 같다. 자, 1번 좁은 시야. 시야가 좁아진다. 녹내장 증상 7번에서 봤죠? 그리고 안구 통증이 온다. 녹내장이죠. 구역질, 실명 모두 녹내장 증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9번 노인성 난청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다. 안타깝죠? 한 번 더 9번 노인성 난청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다입니다. 자, 이번엔 내분비계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5.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은 기초대사율 감소. 1번 공복 시에 혈당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하고 포도당 대사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4번 갑상선 크기도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그래서 답은 지금 다 틀리게 되어 있어서 기초대사율 감소가 정답입니다. 기초대사율이 감소되는 이유는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서 기초대사율이 감소됩니다. 자,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은 5. 기초대사율 감소. 2번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증상으로 옳은 것은 2번 땀을 많이 흘린다. 땀을 많이 흘린다. 저혈당 증상입니다. 기억하세요. 3번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2. 고섬유질 음식 섭취한다. 자, 이 고섬유질 음식은 곡류, 콩, 과일, 야채 등이 있는데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4번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5. 하루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을 해야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입니다. 1번 매일 고강도의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한다. 아니죠.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이 가장 좋다.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는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들어가므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3번 혈압이 높더라도 운동을 시작한다. 아니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혈당이 300 이상이면 혈당을 조절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하루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5번 당뇨병 환자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 요양보호사는 당뇨병 대상자의 발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관리한다. 발을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잠깐 살펴볼까요? 당뇨병 환자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원칙.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괴사가 잘 일어나서 발가락이 절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발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혈당, 혈압 관리, 그리고 주의 깊게 발 관찰하기, 3. 발 씻고 말리기, 4. 발 건조를 예방하고, 5. 양말을 착용해서 상처 안 생기게 하고, 6. 발톱을 일자로 자르기, 내성 발톱 안 생기게, 7. 금연, 8.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 금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끔 책도 읽으시면서 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